3교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이렇게 피곤하지? 네. 자, 보시죠. 자, 퇴출 한도 15일, 이거는 뭐 의미 없고요. 이거는 좀 중요하네요. 이거는 연충하고 또 관련돼 있어가지고, 혹시 그 보시는 분들은 10페이지네요.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연충하고요. 그 다음에 대충 있죠. 연충하고, 그러니까 퇴직 연금 충당금하고요. 대손 충당금 쪽이 왜 어렵냐면은요. 우리가 세법상 금액, 세법상 자산과 세법상 부채를 구할 줄 있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뭐 세법상 금액을 넣는 거 약간 그런 건 없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10장하고 11장이 어려운 이유는 세법상 우리가 자산 부채를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일단 장부는 다 줘요. 맞죠? 장부는 다 주고요. 절대 세법상 금액을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안 주고요. 과거의 세무조정 이렇게 줘요. 무조건. 장부상, 연충, 퇴충, 대충. 알죠? 이거 좀 아시면 실력 늘어요. 그 다음에 과거의 세무조정 주지 나머지 세무조정 안 줍니다. 알죠? 그럼 우리가 이 장부하고 과거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상 금액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실기에 녹아져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좀 집중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일단 분계로 일단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 좀 할게요. 여기는 자, 보시죠. 일단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좀 화면 좀 보시면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거였죠? 만약에 어디다 쓸까? 이거 하시고 뭐였냐면 우리가 장부상 자산이 100원, 세법상 자산이 120원. 이러면 우리가 소득 처분이 뭐였죠? 이러면 유보 120, 유보 20이죠? 유보 20? 그래서 유보 20.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이런 소득 처분을 구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냐면 이제 세법상 자산부채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시면. 갑자기 장부상 자산하고요. 유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에 유보라는 게 세법이 장부보다 자산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법상 장부상 자산은 100인데 유보가 20이 있다라는 건 세법상 자산이 장부상 자산보다 20이 많으니까 120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장부와 세법의 자산 부채 차이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알려주거든요. 요게 핵심. 아시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 보시면 일단. 자, 그래서 지금 했던 게 제가 세법상 자산은 우리가 유보를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보라는 게 장부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많은 거니까요.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는 퇴충, 연충 다 부채예요, 부채. 자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채니까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면 우리가 자산의 유보는 더하니까 부채 유보는 빼면 되겠죠. 일단 이건 야매고요. 자, 제대로 해보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 유보래요. 부채 유보. 그럼 우리가 항상 유보라는 건 세법상 자본이 장부상 자본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자본이 많으려면 세법상 부채가 장부보다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세법상 자본이 많으려면, 세법상 자본이 많은 게 유보잖아요. 세법상 자본이 많은 게 유보니까, 자본이 많으려면, 세법상 자본이 많으려면, 세법상 부채가 장부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죠. 세법상 부채가 장부보다 낮아야 세법상 자본이 장부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얘기하셔가지고, 많이 헷갈려하셔요. 아니면 자산 생각하시고 부채 거꾸로 돌리시면 되고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의 유보다라는 건 세법상 부채가 적다라는 거예요. 세법상 그래야 자본이 많은 거니까.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유보는 빼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부채, 자산 누적이죠. 그리고 유보도 자산 부채의 차이니까 누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세법상 기초부채를 구해야 돼요. 세법상 기초부채를 구하려면 장부도 기초가 돼야 되고요. 유보도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점이 같아야죠. 우리가 세법상 기초부채 구하는데 갑자기 장부는 기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자산부채를 구하려면 시점이 동일해야 되고요. 기초면 모든 게 기초, 기말이면 모든 게 기말. 알죠? 그리고 유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부채의 차이니까 누적이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해보자. 보니까. 자, 세법상 기초대충 얼마예요, 여러분들? 50원이죠, 50원? 그렇죠? 그래서 세법상 기초대충 50원. 이거 안 준다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안 줘요. 그렇죠? 세법상 일단 기초대충 5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랬었죠? 전기이전 설정 기초예요.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다 고려하면 설정하기 전 잔액이죠. 맞죠? 설정하기 전 잔액. 예. 그럼 우리가 여기 세법상 기초 퇴충이 50원이었다가 여기에서 퇴충이 50 까였죠? 맞죠? 50 까였으니까 이제 세법상 설정 전 퇴충의 잔액은 얼마예요? 0이죠. 50에서 50 까였으니까. 그리고 세법의 설정 전 퇴충 잔액은 0인 거예요. 이거요. 0.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 전 잔액에다가 설정까지 더해주면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되세요? 그럼 우리가 설정 전 잔액이 세법상 0, 거기에 설정할 퇴충이 0이죠. 그러면 세법상 기말 퇴충 잔액은 0. 이걸 우리가 구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안 줄 거거든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여기 장부, 유보로 구해볼 거예요. 이것도 안 줄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요것만 딸랑 줘, 요것만. 자, 그럼 구해볼게요. 요 세법상 퇴충 50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그럼 이건 세법상 기초 퇴충이죠. 그럼 세법상 기초 퇴충이면 장부도 기초 퇴충, 유보도 기초 퇴충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상 기초 퇴충 1000이건 줄 거예요. 그럼 장부상 기초 퇴충 1000, 여기에다가 기초 퇴충의 유보가 950 있죠? 유보가 950 있잖아요. 그럼 1000에서 950을 빼면 세법상 퇴충 5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전이죠? 자, 설정하기 전 세법상 퇴충 잔액이 0이잖아요. 어떻게 구하냐? 장부도 설정 전 퇴충. 맞죠? 장부도 설정 전 퇴충, 유보도 설정 전 퇴충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 되겠죠? 그죠? 보시면 우리가 장부상 설정 전 퇴충은 기초의 장부에서 퇴충이 1000원 있었다가 400원 까였잖아요. 까였으니까 설정 전 장부상 퇴충 얼마예요? 저 600이죠. 그래서 이게 설정 전 장부상 퇴충. 그죠? 자, 그리고 유보도 마찬가지로 기초 유보에다가
지급까지 유보를 누적하면 설정 전 유보 잔액이 되겠죠. 오케이요? 자, 그러면 기초의 유보 잔액 950원이었죠? 950원이었다가 태충의 마이너스, 이게 950 중에 350이 추인됐었잖아요, 아까요. 그죠? 그럼 기초의 퇴충의 유보가 950, 지급해가지고 퇴충의 마이너스 유보로 350 추인. 그러면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950에서 350 추인됐으면 600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설정 전 퇴충의 유보가 누적적으로 600이요. 여기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영상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설정 전 장부상 퇴충에다가 설정 전 퇴충의 유보를 빼면 그러면 설정 전 세법상 퇴충이 나오겠죠. 600 빼기 600 여기 600 빼기 600 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설정까지 고려하는 여기 기말 세법상 퇴충이죠. 그럼 당연히 장부도 기말 퇴충, 유보도 퇴충의 기말 유보가 돼야 될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보니까 자, 설정 전 장부상 퇴충자는 600원이죠. 근데 1,400원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기말의 장부상 퇴충자는 얼마? 600에다가 1,400 늘렸으니까 2,000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추계액이 2,000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말의 장부상 퇴충 잔액은 2,000 되세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유보가 600이었죠. 설정 전 퇴충의 유보가 600. 설정할 때 퇴충의 유보가 1,400 나왔어요. 그러면 설정 전 퇴충의 유보 600에다가 설정의 유보 1,400 더하면 2,000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의 퇴충의 유보는 2,000 되셔요? 그럼 우리가 기말 세법상 퇴충은 기말 장부상 퇴충에다가 기말 퇴충의 유보 빼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장부상 퇴충 2,000 여기에다가 기말 퇴충의 유보 2,000을 빼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고, 이거 지금은 원래 안 주지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연습을 먼저 해야 되니까 확인했고, 실제로 이제 연습 없이 이걸 이제 모른다라는 상태에서 구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시험에는 장부를 다 준다라고 했죠. 근데 장부도 분계로 안 줘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T계정으로 줘요. T계정.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줘요. 이렇게. 자, 해보죠. 자, 퇴충의 기초잔액이 1,000원. 왜냐면 퇴충은 부채니까 대변이잖아, 대변. 대변이기 때문에 여기 기초 여기 있죠? 1,000원? 맞죠? 1,000원 이렇게 가고요. 퇴충은 언제 감소하냐면 퇴직금 지급하면 감소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 퇴직금 지급하면 퇴충 감소. 이렇게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의 장부상 잔액은 빵꾸 나는 곳에 여러분 마감시키기 위해서 빵꾸 나는 곳에 적죠. 기말은 빵꾸 나는 차변. 그리고 설정액이 여기 퇴충 늘리는 거죠, 올해. 늘리는 거니까 얘가 여기 대변이 증가하는 거고요. 얘들 이렇게 T계정으로 줘요. T계정으로. T계정 어디서 확인하시는지 설명 또 드릴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안 줘버리면. 그리고 아까 뭐라 이렇게 준다고 했죠? 과거의 세무조 딸락 하나 주는 거예요. 퇴충의 유보가 950이 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얘만 가지고 우리가 세법상 금액을 구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기에 녹아져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보시면 진짜 그럴 거예요. 해보자.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하죠. 복식부기로 하면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보시면 우리 많이 읽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복식부기가 아니라요 단식부기로 할 거예요. 뭐 단식부기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자, 장부에다가요
우리가 유보를 빼면 세법상 퇴충을 붙이니까 장부상 퇴충에 퇴충을 유보 빼면 세법상 퇴충이었죠. 좀 칸이 모자라가지고 일단 제가 적을게요. 맞죠? 그래서 유보는 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구할 수 있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기초상 장부상 퇴충이 있어요. 여기에 요거 장부상 기초 퇴충이 있어요. 저기 1,000원 있죠? 이건 줄 거예요. 1,000원. 그죠? 그리고 기초에 퇴충의 유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기초 퇴충의 유보 950 줄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950을 빼면 세법상 퇴충의 기초 잔액은 50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급. 자, 지급을 400원 했죠? 400원. 그럼 우리가 세법상 퇴충이 50원이다 라는 건 미리 세법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 게 50원 이니까 50원만큼은 이제 비용이 안 돼야 되지만 근데 나머지 350원은 우리가 세법에서 나머지 350원은 네, 미리 비용 인정 안 한 거에서 퇴직금 나갔으니까 350원 이제 추인한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급할 때 400이 감소했고 그랬을 때 50에서 먼저 감소하고 나머지는 350원은 세법에서 미리 인정되지 않은 우리가 비용에서 먼저 이제 나간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350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이 50이 우리가 세법에서 전년도까지 미리 비용으로 인정한 거. 맞죠? 그러면 얘를 초과해서 350 더 나간 거 미리 비용 인정 안 한 거에서 나간 거니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기초 퇴충의 유보다라는 거. 이게 뭐야,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채의 유보, 세법이 부채가 적다라는 거예요.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자산이 많으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 유보가 950 있다라는 건 세법이 기초의 부채가 장부보다 950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950이 부채, 우리 퇴충, 연충 쪽은 부채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미리 비용 인정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법이 부채가 950이 적다라는 건 미리 비용 950 인정 안 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400원 나갔죠? 맞죠? 나갔으면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세법도 50원은 미리 비용한 게 있으니까 일단 50원 나간 건 비용되면 안 되고 나머지 350원만 이제 비용 인정 안 한 거에서 나가는 거니까 송금 추인한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되셔요? 자,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나오고요. 자, 퇴충한도 시부인. 자, 지금 하는 건 퇴충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나중에 연충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연충을 구하기 위해서. 퇴충으로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우리가 세법상 퇴충의 한도와 비교해야 될 회사의 비용 계상액은 설정액이죠, 설정액. 그래서 장부는 비용으로 1,400 잡았을 거예요, 설정액으로요. 근데 세법상 한도,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설정, 이거 무시하세요. 자, 설정전 잔액 구해볼게요. 자, 설정전 잔액은 우리가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더한 게 설정하기 전이었죠. 그죠? 설정하기 전 여기까지가. 설정하기 전 600원 있잖아요. 기말에 2,000원 예상되니까 2,000원에서 600원 뺀 나머지 1,400 설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더하면 설정전 잔액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알죠? 우리는 지금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아까처럼 우리가 분계로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분계로 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보세요.
자, 장부상 기초대충 여기 어딨냐? 여기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 그죠? 자, 그랬다가 지급했을 때 400원만큼이 장부는 대충이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400 감소. 그래서 설정 전 장부상 대충은 600이 있어요, 600. 오케이? 이렇게. 자, 근데 기초의 퇴충의 유보가 여기 있죠. 기초의 퇴충의 유보가 950 있잖아요. 950.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급할 때 기초의 세법상 퇴충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추인됐었죠. 그럼 이 950의 유보 중에서 350이 추인됐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유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유보 쪽 적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950 중에 350 추인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럼 이렇게 하면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잔액도 600원이 나와요. 맞죠? 그럼 600원에서 빼기 600원 하면 세법상 설정 전 퇴충 잔액이 아까 0이었죠? 맞죠? 아까 여러분 복식보기가 빨라요? 얘가 빨라요? 얘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걸로 구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여서 이렇게 장부 구하고 유보 구하고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여기를 산식을 이해를 하죠. 이 산식 구조가 그대로 연충 실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전기 말에 부채 잔액이 100원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는 일단 퇴충이 먼저 먹고 마지막에 연충이 먹어요. 그러니까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이 먼저 우리가 부채 잔액을 구성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연충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추계액이 100원이고 그러면 이게 전기말 부채 잔액이죠. 전기업체 잔액. 이 중에서 세법상 퇴충의 전년도말 잔액이 5원이래요. 그러니까 세법도 그래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5%만큼은 인정해 줄게 라고 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부채 잔액이잖아요.
그럼 부채 잔액에서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이 먼저 먹고요. 그럼 95원은 세법에서 외부 적립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인 연충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입장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그랬죠. 미래에 이 부채는 종업원이 퇴사할 때 나갈 부채니까 미래의 부채지 지금의 부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미래에 나갈 부채지만 지금 미리 인정해주면 우리가 차변의 비용이 오니까 좋은 거라고 했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법은 연충 잔액을 무조건 95원을 인정해준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부채 100원 중에서 퇴충으로 먹은 것 이외에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네가 예금 잔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금 잔고가 있는 것만큼 원래 여러분들이 회계 때 배우신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걸 전 예금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렇죠? 즉 예금 잔액이 그 정도 있어야지만 기말에 나중에 종업원이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할 때 확실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충으로 인정받으려면 예금 잔고가 그만큼 유지가 돼야 돼요. 알죠? 그럼 우리가 현실적인 회사는 전년도 말에 예금 잔액이 얼마 있을까요? 95원 있어요. 어디 갔어? 95원 있어요. 95원 인정받으려면 95원만큼 잔고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뜻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 연충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좀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다가 이제 퇴직금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이 나갔대요. 퇴직금이 나갔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퇴직금이 전부 다 예금에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가 5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금이 나가면 우리가 세법에서는 평균적으로 나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5%만큼은 외부 적립 없이도 인정되는 부채에서 나갔고 나머지 95%는 예금에서 나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평균적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40원에 여기 5%잖아요. 총 부채 중에서 5%에 95%. 그럼 여기에서 5%는 2원이죠. 2원은 회사가 직접 주는 거예요. 맞죠? 회사가 외부 적립 안 했으니까. 되세요? 나머지 38원은 퇴직 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또 회사가 당년도 말에 또 얼마의 퇴직금이 나갈지 추정했대요, 추계. 했더니 200원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추계, 이게 단기말 부채잖아요. 단기말 부채 중에서 무조건 뭐가 먼저 먹고 들어가냐면, 우리가 세법상 단기말이죠. 세법상 단기말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럼 세법상 단기말 퇴충이 얼마 있을 거냐면 기초에 5원 있었죠. 퇴충이. 그랬다가 실제 여기 현금에서 나가면 2원 감소하겠죠. 그럼 기말 잔액은 3원이지 않을까요? 이해되시겠어요? 3. 그럼 우리가 올해 연도 만에 부채 200원 중에서 세법상 퇴충이 3원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197원이 연충으로 올해 연도 말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연충이 인정이 되려면 그만큼 예금의 잔액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회사는 올해 여러분들 예금을 얼마 하면 돼요?
올해 예금을 얼마 하면 돼요? 197원이요? 아니죠. 예금 잔고가 기초에 95원에서 38원 나갔으니까 57원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럼 197원의 잔액 만들려면 새롭게 140원을 추가적으로 내면 기말 잔액이 197원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부채 잔액하고 우리 예금 잔액은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같이 유지를 해요. 일반적으로요. 이 현실적인 회사. 그래서 그럼 기말의 예금 잔액이 197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분개를 할게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 분개를 낼 거지 이렇게 그림을 안 내거든요. 자, 이제 분개를 할게요. 자, 해보면, 자, 장부는 전기 말에 부채 잔액이 100원이었죠. 그리고 우리 장부는 무조건 추계액의 100%를 어떤 부채로 잡아요? 퇴직, 급여, 충당, 부채로 잡아요. 그래서 전년도까지 설정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누적적으로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까지. 알죠? 자, 그리고 전년도까지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원래 플레임이에요. 예금이라고 할게요. 전년도까지 예금 95원 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회사는 연충이라는 걸 설정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 배우시지만 연충이라는 걸 잡는 회사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연충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시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뭐냐면 회사는 연충이라는 부채료는 설정하지 않고 전부 다 외부 적립이든 내부 적립이든 다 퇴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설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지급. 자, 단기에 여러분들 40원 나갔죠? 여기 보시면. 자, 그럼 40원 나갔으면 실제로 회사가 직접 준 건 현금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나갔죠. 하지만 회사는 다 외부 적립, 내부 적립 가리지 않고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꼭 적기 때문에 요거 나간 걸 퇴충하고 상계할 거예요. 미리 비용 인정 받았으니까. 퇴직금 나갈 때 또 비용하면 안 되는데 회사는 다 퇴충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상계를 할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단기의 설정, 요게 이제 올해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는 금액이죠. 항상 요 설정액은 기말 잔액에다가 설정 전 잔액을 빼서 해요. 그럼 기말에 우리가 부채 잔액 200원이죠. 맞죠? 그리고 요 200원의 100%를 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 잔액으로 잡을 거예요. 퇴충이라고. 맞죠? 근데 이미 설정 전 잔액 60원 있잖아요. 설정하기 전 60원 있죠, 이미. 네, 그래서 총 200원 중에 설정 전 잔액이 60원 있으니까 140원을 우리가 퇴충이라는 부채로 잡을 거 미리 비용할 거예요. 되세요? 자, 그리고 올해 새롭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140원 넣었으니까 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뭐 대변에 현금 넣었다 가정하면 현금 되셨죠? 그 다음에 회사는 연충이라는 부채를 설정하지 않아요. 자, 이제 세법이요. 자, 그럼 세법은 우리가 퇴충이라는 부채로 전년도까지 5원만 인정했죠? 5원만. 여기. 그 다음에 예금은 똑같이 95원 전년도까지 했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다. 우리가 전년도 말까지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95원인데 회사가 그만큼 예금 잔고가 95원이 있으니까 그래, 미래에 나갈 예금이지만 그걸 미리 지금 부채로 인정해 줄게. 연충이라는 부채로 해서 대변의 연충, 퇴직연금 충당금 플레임, 그리고 차변의 비용 이렇게 미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년도까지요. 95원만큼 예금 잔고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미래에 줄 퇴직금이지만 지금 미리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연충이라는 부채로. 세법은요. 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세법상 분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회사에서 2원 나갔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38원 나갔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세법은 이게 달라요. 왜냐면 장부는 미리 우리가 미래에 나갈 부채인데 미리 비용 처리한 건 다 퇴출이라는 부채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퇴직금이 회사에서 나간 거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온 거든 다 퇴출하고 상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법은 달라요. 세법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우리가 미리 인정된 부채는 퇴충이고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는 연충을 따로 잡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퇴직금 2원 준 건 뭐랑 상기해야 돼요? 이거는 퇴충이라는 부채겠지 연충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세법은 그래 회사 너희가 준 거는 이제 퇴충해서 까자. 맞죠? 근데 이 연충은 실제로 우리가 퇴직금 주지도 않았는데 예금 잔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리 부채로 인정해줬죠? 그래서 미리 비용 인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퇴직금 예금에서 나갈 때는 또 비용하면 안 되죠. 이중비용이니까. 근데 세법은 뭐랑 상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연충하고 상기해야 돼요. 맞죠? 예금 잔액이 있는 것만큼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금에서 나갔을 때 연충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기? 자, 그리고 단계 설정. 자, 단계 설정 보시면 요거 이거 할게요. 뭐냐면 설정. 자, 이제는 여기 설정은 뭐냐면 여기 설정. 여기 설정은 뭐냐면 퇴충이에요, 퇴충. 여기는 연충. 색깔 좀 구분할게요. 연충. 여기다가 자, 퇴출로 설정할 거. 자, 퇴출은 회사가 세법에서는 추계액의 0% 인정한다라고 했죠. 0%. 퇴출이야, 퇴출. 그죠? 0% 인정하는 거죠. 외부 적립 없는 부채인 퇴충은 인정 안 해줘요. 이제는. 근데 설정론 잔액이 퇴충이 기초에 5원, 2원 지급했을 때 3원 있죠. 설정 잔액이요. 그죠? 그럼 빼기 3.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원이니까 아까 우리가 설정액이 마이너스면 이때는 우리가 0으로 본다면서요. 아까요. 맞죠? 0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세법은 그래 퇴충으로 인정 안 해주고 비용도 없다. 되셨죠? 오케이? 이건 아까 배웠던 거 이게 필요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퇴충의 설정액이 마이너스나 무조건 0이에요. 여러분들. 수익이 아니라. 자, 그럼 예금 넣었고 자, 그 다음에 연충의 설정전 잔액. 자, 우리가 연충의 설정전 잔액은 우리가 197원. 여기에서 이미 연충이 얼마 있냐면 기초에 95원, 연충이 38원 까졌으니까 57원 있잖아요. 설정전 잔액이. 네, 그럼 이렇게 하면 140원을 설정하겠죠? 회사가. 네,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금, 차변의 비용.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이요. 여기는 우리가 전년도에 장부에서 비용 100 했는데, 세법은 전년도에 비용, 한도는 5원이잖아요. 전년도까지. 그래서 얘가 뭐라고 줄까 하면 시험에서 전년도에 전년도까지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가 95원이 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중요한 이해예요, 얘. 요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송금산입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송금산입이라는 건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연충은.
여러분, 결산 조정 사항이 뭐였었냐면, 비용 중에서 추정되는 비용은 세법이 모르니까 회사가 적는 대로 인정, 그거였고, 신고 조정 사항은 명확한 비용이니까, 세법상 정답되게 무조건 우리가 세무조정하는 게 신고 조정 사항이었죠. 그럼 이거는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지금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은 뭐예요? 회사가 안 적었으면 인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니까 세무조정 없죠. 근데 연충의 설정은 지금 강제로 송금 산입 시켜버렸잖아요. 세법상 비용되게.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자, 아까 제가 퇴충의 설정은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했죠? 잘 들어보세요. 왜 퇴충의 설정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퇴충은 뭐예요? 외부 적립 없는 부채잖아요. 맞죠? 외부 적립 없는 부채니까 회사가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추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퇴충의 설정은 결산 조정 사항인 거예요. 되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연충은 연충은 그냥 부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추정되는 부채예요? 아니에요. 예금 잔고가 있어야지만 연충이나 부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금 잔고가 있다라는 거 이거 추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있는 거지. 추정해서 세법이 너 예금 잔고 95원이 추정되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예금 잔고가 그만큼 금융 구간에 있으니까 이건 명확한 금액이니까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가 아니라 우리가 명확한 부채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추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명확한 거예요. 예금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외우신다. 연충의 설정액은 신고정 사항이에요. 강제로 송금 산입시켜요. 알죠?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러면 세법은 송금 산입 맞죠? 맞죠? 장부는 비용 빵, 세법은 비용 95니까 송금 산입. 장부는 부채 0, 세법은 부채 95. 세법이 연충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니까 자본은 감소 마이너스 65.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충의 설정은 반드시 송금 산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여기 있는 지급이에요, 지급. 요 지급에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지급이에요, 이거. 이거 아래다 빼서 할게, 아래다 빼서. 괜찮으세요? 처음이셔서 여기 10장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당연해요. 여기 처음부터 못해요. 저도 이거 처음부터 못했어요. 이거 바로 못해요, 여러분들. 됐죠?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장부는 퇴충을 40 깠죠. 부채가 차변에 있으니까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일단 퇴충. 네, 세법은 부채가 2원 감소죠. 퇴충이나 부채가 2원 감소예요. 맞죠? 그럼 장부는 40 감소, 세법은 2 감소. 그럼 세법이 부채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감소가 덜 됐으니까 늘려야죠. 40 감소시킨 걸 38 늘려야 2원 감소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퇴충 38. 이게 되죠? 장부는 40 줄였고 세법에서 38 늘리면 2원 감소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연충이죠, 연충. 자, 장부는 연충을 안 깠죠? 연충. 근데 세법은 연충이 부채거든요. 부채가 차변에 있으니까 연충을 줄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연충, 부채가 줄려면 여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류 수정 붕괴를 끊었을 때 둘 다 뭐예요? 둘 다 BS죠. 그렇죠? 둘 다 BS면 몇 줄 나와요? 몇 줄? 2줄 나와요, 2줄.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 그래서 이거 2줄짜리 하셔야 돼요. 알죠? 그럼 우리는 야매로 할게. 야매 아시죠? 왼쪽이면 가상조정, 오른쪽은 차감조정. 그게 제일 낫죠.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야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야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왼쪽이면 가산 조정, 오른쪽이 차감 조정 푸는 거. 그죠? 해보면. 자, 일단은 뭐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퇴충부터 할게요. 자, 퇴충은 우리가 당연히 부채의 차이니까 일단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인데 우리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오른쪽은 가산 차감. 차감이죠, 차감. 자, 차감이니까 우리가 부채의 차이면 마이너스 유보.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충이, 38 왜 안 적었대? 자, 연충. 자, 여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에 있으면 가산조정이잖아요. 근데 가산조정인데 부채의 차이면 플러스 유보죠. 자, 요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우리가 송금, 죄송해요,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이쪽은 비용 쪽이니까 송금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유보는 가산조정이니까 송금, 불산입.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연충의 추인이에요. 이건 추인이라고 직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 시험은 장부가 연충을 안 잡아요.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연충이 없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세법에서 연충이 95원 많잖아요. 그래서요, 95원 많은데 연충이 세법에서만 감소하죠. 장부는 연충이 없기 때문에 연충을 안 까요. 맞죠? 그럼 연충의 차이가 38원만큼 해소됐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쉬운 시험도 연충의 추이는 컴퓨터가 안 걸어주거든, 절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에서 나가면 세법에서 많았던 연충이 감소하는 거니까 추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표정 안 좋으신데? 아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직관적으로 가정하면 보실게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요, 예금에서 다 준대요. 예금에서 95원을 다 준대. 그럼 다 주면 95 이렇게 감소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95 감소하니까 장부도, 세법도 이제 연충이 95에서 95 감소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때는 95 추인 되겠죠? 그럼 95 유보,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부 사라져야 추인이 아닌 거예요. 차이가 났던 게 일부 해소가 되면 일부도 추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 연충에서 다 나가면 둘 다 빵이잖아요, 빵. 빵이니까 전부 추인되는 거고. 항상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인데 지금 많았던 곳에서 38원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8원 추인시켜 주셔야죠.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얘도 추인이에요. 시험에 가장 어렵게 내면 얘도 하셔야 되고요. 여기요. 이것도 우리가 유보의 추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직관적으로 보실게요. 자, 장부가 퇴충이 많죠? 100이요. 장부가 퇴충이 95 많죠? 그죠? 95 많아요? 맞죠? 많은데 장부는 40 감소했고 세법은 2 감소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금액 중에 요 38원만큼은 해소가 됐죠. 이해되세요? 여기는 100, 여기는 5. 그랬다가 여기는 40이니까 60. 여기다 써볼게요. 자, 퇴충이에요. 자, 퇴충이 기초의 장부는 100, 세법은 5. 그랬다가 40 가면 장부는 60. 세법은 2 깠으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부에서 95 많았던 게 장부에서 57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많았던 차이 중에서, 예, 우리가 요 95 많다가 57만 많으면 그 차이만큼 해소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도 추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요. 시험에서 이 퇴충은 2가지 유형으로 내요. 뭐냐면, 연충이요. 연충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제일 쉬우면 회사는 퇴충이 없다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퇴충이 없어요. 그럼 쉬워요. 회사는 퇴충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사는 다 비용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회사는 대충 적거든요. 그럼 회사가 어딨어?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현실에서는 대충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아셨죠? 자, 좀만 더 이거 하고 쉴게요. 자, 그 다음에 올해 퇴충의 설정은 유보 나오겠죠? 장부는 비용 140, 세법은 퇴충이라는 비용 0. 그렇죠? 그래서 송금, 불산이, 그리고 부채의 차이니까 가산 중요 유보. 그렇죠? 자, 우리 연충의 설정은 아까 신고 정상이니까 송금산이 강제해야 돼요. 송금, 산이. 그렇죠? 그리고 부채가 세법 연충이라는 부채가 대변에서 부채가 많죠. 많으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부채가 많으면 자본이 적어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일단 원래는 여기 잠깐만요. 좀 더 아니에요. 표정 보시. 뭐 좀 더 여기서 자르면 좀 그래서 알죠? 왜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자, 보시죠. 여기 연충의 설정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세법상 한도고 세법상 한도는 당연히 비용의 한도지 지금은 우리가 잔액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죠. 자, 우리가 방금 단기말 추계액이 200원이었죠. 단기말 추계액이 200원이었는데 세법상 기말 잔액이 기초에 5원이었다가 여기서 2원 감소해서 어딨어? 예. 5원에서 2원 감소해서 기말이 3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원. 그 연충에 설정된 잔액은 57원이었죠, 아까요. 되세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197원이 세법상 연충의 기말 잔액이었죠. 왜냐면 총 부채 200원 중에서 퇴충이 먼저 3원 먹고 나머지가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충으로 인정받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금 잔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예금 잔고가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그런 회사를 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맞죠? 아까는 이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큼 예금 잔고를 맞추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죠? 우리 시험에는 맞추거나 안 맞추거나 그런 애를 낸단 말이에요. 보시죠. 자, 회사가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잔액만큼 맞춘 거예요. 예금 잔고를요. 이게 현실적인 회사.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법이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197원인데 예금 잔고가 197원 있네? 그래 인정. 근데 지금 우리는 설정액, 올해 비용 구하는 거지 잔액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잔액은 누적이잖아요. 맞죠? 잔액은 누적. 부채 잔액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총 부채잖아요. 총 부채. 그렇죠? 지금 설정액 구하는 거예요. 세법상 한도, 비용의 한도, 연충 설정 한도. 그럼 197원에서 이미 57원은 있죠. 설정된 잔액이. 그럼 197에서 57 뺀 나머지 140원이 세법상 올해 설정할 금액이 되는 거예요. 비용. 이제 한도. 이렇게. 자, 이건 당연한 건데, 자, 이제 여기. 미친 회사 나오고, 미친 회사. 이건 또라이. 뭐냐면, 회사가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잔액보다 잔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세법이 예금 잔고가 200원이면 세법에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는 총 157원인데 너희들이 예금 잔고가 200원이나 있네. 그럼 200원만큼 변제할 수 있으니까 200원 인정. 이렇게 하면 난리 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금 기말 전에 4조라고 하게 4조. 거의 극단적으로 가져도 4조라고 할게요. 세법이 자,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말 부채 잔액이 197원인데 예금 잔고가 4조나 있어? 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회사 4조나 예금 잔액이 있어? 그럼 4조 인정. 4조인데 4조에서 57원 빼면 그냥 4조 대략 4조 원 정도 비용 인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4조 원만큼 비용 인정하면 세금이 4조만큼 줄여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비용, 만약 우리 회사가 올해 내야 될 세금이, 올해 내야 될 세금? 올해 그 수익이 얼마냐면, 올해 수익이 예를 들어가지고 5천억이래요. 그럼 예금 기말 잔액을 5천억 정도만큼 기말 잔액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 예금 잔액, 기말에 예금 잔액 있는 것만큼 세법이 변제 능력이 된다고 다 인정해 줄게. 맞죠? 이렇게 되면 이 예금 잔액 4조 있는데 이미 설정한 잔액 5,700만 원 있을까? 우리가 설정할 금액이 올해 비용 계산, 비용이 한도잖아요. 되세요? 그럼 세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을 4조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회사는 예금 잔고를요, 회사는 예금 잔고를 엄청나게 넣을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세법 이렇게 보는 걸 보시면, 자, 세법에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는 최대 197원이다. 예금 잔고가 200원이나 있어? 미친놈은 아니고, 죄송해요. 예금 잔고가 200원이나 있어? 그걸 인정 못해. 197원까지 인정할 거 최대. 그래서 197원까지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200원 안 된다. 197원이 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예금하면 안 된다. 아시죠? 그럼 197원, 둘 중에 작은 거죠? 그래서 197원에서 이미 57원 있으니까 세법은 설정할 금액이 140원. 아시죠? 그럼 이런 회사는 또라이 같은 회사인 거, 또라이 같은 회사. 맞죠?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회사는 예금 많이 한 거죠? 그럼 세 번째 회사는 예금이 적은 회사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자, 들어보시죠. 자, 197원을 연충이라는 부채로 기말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180원밖에 예금을 안 했어요. 그럼 세법은 뭐를 인정할까요? 이제는. 그렇죠. 기말 잔액만큼밖에 인정 안 해요. 자, 197원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197원의 예금 잔고만큼 있어야 되는데 180까지밖에 없어? 그럼 180원까지밖에 종업원이 나중에 퇴사할 때 주지 못하니까 180까지만 인정. 이해되세요? 근데 이미 57원은 있으니까 123원만 우리가 비용을 인정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 우리 회사가 수익이 별로 안 났을 때요. 맞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수익이, 자, 들어보실게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수익이 123원이에요. 수익이 123원이에요. 그럼 어차피 140원 비용 인정받아봤자 여러분들 세금이 떨어지는 거 똑같잖아요. 140원 인정받으면 우리가 올해 수익이 123원인데 123원을 빼건 140원을 빼건, 맞죠, 여러분들? 140원을 빼건 어차피 세금이 안 내는 거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예금 잔고만큼 못 쓰잖아요. 퇴직연금 올려서 이것만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운용할 자금이 줄어들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차라리 이 157원보다 180원만큼만 예금해서 나머지 6이라고 해봐요. 17원만큼 회사가 더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다른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또라이, 이거 미친놈이지만 이거 미친놈이 아닌 거예요.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죠? 굳이 예금 잔고를 이렇게 딱,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만큼 안 해도 돼요. 알죠?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딱 요만큼에 여러분 하면 되는 거고, 이익이 적게 날 것 같으면 딱 그 정도, 살짝 조금만 예금하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도 공식이요. 자, 그럼 한도 공식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자, 이해. 자, 요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이게, 이거죠. 추계 총 부채 중에서, 총 올해 연도 말 부채 중에서 세법상 퇴충 기말 잔액을 뺀 게 세법에서 연충으로 단기 말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 잔액이다. 그 뜻이에요. 1번. 이해되세요? 방금 요 사례로 따지면 요거. 요 사례로 따지면,
200원을 단기말에 총 부채로 인정하는데 이 중에서 세법상 퇴출의 기말 잔액이 3원이잖아요. 단기말. 그러면 요걸 뺀 나머지가 뭐냐면 요게 세법상 단기말 연충의 잔액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가 된다 이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요 공식 다 녹아져 있어 분명히. 근데 요것만큼은 우리가 무조건 연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기말에 예금장부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근데 예금장부가 적으면 거기까지밖에 인정 못하고, 맞죠? 예금장부가 넘치면 이거 미친놈이니? 맞죠? 연충 부채까지밖에 인정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 미니멈. 아까 던 요거잖아요. 300원 예금에서 이 미친놈 197원밖에 인정 못해. 근데 예금 잔고가 만약에 너 150원까지밖에 없어? 그럼 150원까지만 연충으로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 작은 거죠, 미니멈.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잔액이니까 누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정 올해 비용될 금액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항상 설정된 잔액은 빼야죠. 그래서 세법상 연충의 설정 전 잔액을 뺀 게 연충의 설정 한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됐어요.